서울 강남 회색빛 아침이었습니다. 안개인지 매연인지 모를 흐릿한 공기가 마치 오래된 비밀을 숨기듯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우성 메디컬 그룹 본사 38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검은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 하나가 조용히 발을 내딛었습니다. 강세훈 27. 손목엔 땀방울이 맺혀 있었고 그는 그것을 닦으려다 끝내 포기한 듯 주먹을 쥐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입술 사이로 새어나오는 작은 독백이었습니다. 누가 들었다면 불안하다고 했겠지만 세훈에게 그것은 살아남기 위한 주문이었습니다. 면접 대기실 문이 열렸습니다. 조용한 의자들, 흰 형광등, 사방에 흐르는 기계음. 그 속에서 세훈의 심장만이 둥, 둥, 둥 귀를 때릴 만큼 크게 울렸습니다. 잠시 후 누군가가 들어오는 소리에 공기가 멎었습니다. 이도현 이사장님 입장하십니다. 문이 천천히 밀렸습니다. 은빛으로 물든 머리, 정돈된 목선, 단단한 발걸음. 우성 메디컬의 절대 권력 이도현이었습니다. 그가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세훈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유를 모를 떨림이었습니다. 숨겨진 기억 조각이 몸속 어딘가를 긁는 듯한 감각이었습니다. 이도현은 잠시 자리 앞에서 멈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이 세훈에게 꽂히는 데는 단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꽂혔다기보다는 멈췄습니다. 시간이, 눈빛이, 호흡이. 세훈은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한 채 그 시선을 견뎌야 했습니다. 이사장의 동공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입술이 아주 조금 말라 올라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왜 저 아이가? 이도현의 중얼거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면접이 시작되고 자기소개 순서가 돌았습니다. 세훈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말문을 열기 전 그의 하얀 목덜미를 따라 식은 땀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저를 오늘의 사람으로 만든 이는 돌아가신 어머니 김설아입니다. 순간 툭. 이도현의 손에서 펜이 바닥에 떨어져 대리석 바닥에 맑은 금소금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20년 동안 봉인되어 있던 비밀이 갑자기 뒤틀려 열리는 듯한 섬뜩한 파열음이었습니다. 면접실의 모든 시선이 펜으로 향했지만 세훈만은 그 초점을 이사장에게서 뗄 수 없었습니다. 이도현의 얼굴이 하얗게 비어가는 듯 변하고 있었습니다. 두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죽은 사람의 유령을 본 사람처럼. 다시 말해보세요. 이도현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권력자의 목소리가 아니라 어딘가에서 무너져 내린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세훈은 숨을 삼켰습니다. 제 어머니는 김설아입니다. 돌아가셨습니다. 면접장의 공기가 찢겼습니다. 누군가 작은 숨소리를 냈고 어디선가 형광등이 미세하게 깜빡거렸습니다. 그 순간 이도현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광기인지 슬픔인지 모를 무언가가 번쩍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속삭였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그 한마디가 모든 비극의 문을 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20년 전 같은 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봄이었습니다. 벚꽃이 창밖으로 흩날리고 복도에는 환자들의 웃음소리가 있었습니다. 우성 메디컬은 그때만 해도 희망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곳이었습니다. 아픈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의료진들이 사명감으로 일하고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복도 한쪽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김설아. 26, 간호사 2년차. 그녀는 하얀 가운을 단정히 입고 아직 서툰 손놀림으로 차트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배는 불룩했습니다. 임신 8개월이었습니다. 배가 무거워 허리를 펴기 힘들었지만 그녀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해낼 뿐이었습니다. 설아 씨, 오늘은 일찍 들어가세요.
몸 상태가 안 좋아 보여요. 선배 간호사의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아직 할 일이 남았어요. 세병동 차트 정리하고 가야 해요. 그래도 임신부가 무리하면 안 되죠. 이사장님 며느리가 쓰러지기라도 하면 큰일 나요. 그 말에 설아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며느리. 그녀는 그 단어가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익숙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이준호의 아내이고 싶었을 뿐, 이 거대한 재단의 일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그랬습니다. 조용하고 성실하고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 애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장학금으로 간호대학을 졸업했고 빚을 갚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준호를 만났습니다. 그녀가 사랑한 남자 이준호는 우성 메디컬 이사장의 외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의사였고 그녀는 간호사였습니다. 신분의 차이가 있었지만 준호는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는 어머니 한미정의 반대를 무릅쓰고 설아와 결혼했습니다. 설아, 우리 아이 이름 벌써 지어뒀어. 어느 저녁 그가 그녀의 배를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쌍둥이잖아. 하나는 준성이, 하나는 세훈이. 어때? 준호의 준자를 물려받은 준성이, 그리고 세상을 훈훈하게 만들 세훈이. 설아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행복이 있었습니다. 평생 가질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행복이었습니다. 좋아요.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만 태어나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셋이서, 아니 넷이서 작은 집에서 살자. 이 큰 병원도 필요 없어. 나는 그냥 동네 의원 하나 차려서 사람들 치료해주고 당신은 옆에서 웃어주기만 하면 돼. 준호의 꿈이었습니다. 거창하지 않은 소박한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너무 짧았습니다. 준호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것은 설아가 출산을 한 달 앞둔 겨울이었습니다. 빗길에 미끄러진 차, 중앙선을 넘어온 트럭, 순식간의 충돌, 그리고 영원한 이별. 설아는 응급실 복도에 주저앉아 울지도 못했습니다. 의사들이 뛰어다니고 간호사들이 비명을 지르고 기계음이 울려 퍼지는 그 복도에서 그녀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뱃속에서 아이들이 움직이는 걸 느끼며 그녀는 그저 숨만 쉬었습니다. 제발 제발 살아있어줘. 너희들만이라도. 그날 밤 한미정이 응급실로 뛰어왔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시신을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설아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엔 증오가 있었습니다. 내가 우리 준호를 죽였어. 어머님. 입 닥쳐. 내가 없었다면 우리 아들은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어. 내가 임신만 안 했어도, 내가 우리 집안에 들어오지만 않았어도. 설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그날 늦게까지 병원에 있었던 이유는 그녀 때문이었습니다. 출산 준비로 바쁜 그녀를 대신해 야근을 했고 피곤한 몸으로 차를 몰았고 그리고 사고를 당했습니다. 한 달 후 설아는 두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준성과 강세훈. 똑같이 생긴 두 아들이었습니다. 눈, 코, 입 모든 것이 똑같았습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 씨, 우리 아이들이에요. 당신을 닮았어요. 설아는 아이들을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기쁨만으로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출산 후 한 달 병원에서 대형 약품 횡령 사건이 터졌습니다. 수억 원대의 항암제가 사라졌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모든 재고가 점검되고 직원들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증거는 김설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그녀가 약품을 반출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서명이 있었고 그녀의 아이디 카드로 약품 창고가 열렸고 CCTV에는 그녀와 비슷한 체격의 여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저는 한 적이 없어요. 저는 그날 출산 휴가 중이었어요. 설아는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김 간호사, 증거가 너무 명확합니다. 솔직히 말하는 게 나을 겁니다. 저는 정말 안 했어요. 누가 저를 모함한 거예요. 하지만 경찰은 차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설아는 알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누군가의 치밀한 계획이라는 것을. 그 뒤에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한미정. 이도현의 아내 그리고 준호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죽음 이후 며느리를 증오했습니다. 아들을 빼앗아간 여자. 신분도 없는 주제에 감히 자신의 아들과 결혼했던 여자. 그 여자가 낳은 아이들조차 그녀는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사랑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우리 준호를 죽였어. 내가 없었다면 우리 아들은 살아있었을 거야. 어느 날 밤 미정은 설아를 자신의 서재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김설아, 당신은 이 가문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어. 어머님, 제가 무슨 잘못을. 잘못? 당신의 존재 자체가 잘못이야. 당신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어. 그리고 이제 당신은 범죄자가 될 거야. 설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말씀을? 약품 횡령 사건 모든 증거가 당신을 가리키고 있어. 경찰도 이미 움직이고 있고. 당신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어. 그건 거짓말이에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미정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증거가 있는데 뭐가 거짓말이야? 아, 물론 나도 알아. 당신이 안 했다는 거. 하지만 세상은 증거만 믿지 진실은 안 믿어. 설아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미정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왜 이러시는 거예요? 당신은 이 병원에서 나가야 해. 아니, 이 가문에서 사라져야 해. 영원히. 설아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존심도 체면도 모든 것을 버리고 애원했습니다. 제발요, 아이들만은 제발요. 제가 나갈게요. 제가 사라질게요. 하지만 아이들만은 제발 지켜주세요. 하지만 미정은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들, 그 애들은 우리 핏줄이야. 이준호의 아들들이지 내 아들들이 아니야. 내가 키울 자격이 없어. 아니에요, 제가 낳았어요. 제가 키울게요. 제발. 하나는 내가 키울 거야. 재단의 후계자로 만들 거야. 나머지 하나는 내가 데려가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어차피 둘 다 키울 생각도 없으니까. 설아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선택해. 두 아이 다 포기하고 혼자 감옥에 갈래? 아니면 한 아이라도 데리고 도망갈래? 그날 밤 설아는 생후 3개월 된 쌍둥이 중 한 명을 품에 안고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녀가 안고 간 아이는 강세훈이었습니다. 왼쪽 귓불에 작은 점이 있는 아이였습니다. 준호가 살아있을 때 이 점이 세훈이 표시하라고 웃으며 말했던 그 아이였습니다. 남겨진 아이 이준성은 한미정의 손에 맡겨졌습니다. 설아는 그날 밤 눈물도 흘리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이를 꼭 안고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 그녀의 뺨을 때렸지만 그녀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품 안의 아이가 따뜻하다는 것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미안해 세훈아. 엄마가 너밖에 지켜주지 못해서. 준성아, 미안해. 엄마가 너를 데려오지 못해서. 그날 밤 그녀는 서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20년 동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면접이 끝난 후 세훈은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우성 메디컬 신입 간호사로 선발된 것이었습니다. 축하합니다, 강세훈 씨.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시면 됩니다. 신입 교육은 일주일간 진행되고 이후 배치 부서가 결정됩니다. 인사팀 직원의 밝은 목소리였지만 세훈의 귓가엔 그저 울림만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천천히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세훈은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여기까지 왔구나. 어머니가 평생 일했던 곳. 어머니가 쫓겨났던 곳.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꼭 그곳에서 일해보렴.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렴이라고 말씀하셨던 곳. 복도를 걷는 내내 그의 머릿속엔 한 장면이 반복되었습니다. 떨어지는 펜. 하얗게 질린 이사장의 얼굴. 그리고 그 눈빛.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날 봤을까? 세훈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 속엔 분명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두려움인지 그리움인지 아니면 죄책감인지. 마치 유령을 본 사람처럼 이도현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세훈은 작은 원룸에 돌아왔습니다. 반지하 방이었습니다. 창문으로는 사람들의 발밖에 보이지 않았고 겨울이면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이곳이 그가 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마지막 집이었습니다. 세훈은 낡은 옷장을 열고 어머니의 유품 상자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나무 상자였습니다. 표면은 긁혀 있었고 자물쇠는 녹슬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사진 몇 장, 병원 명찰, 그리고 작은 녹음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세훈은 사진들을 천천히 꺼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사진, 어머니의 젊은 모습이었습니다. 하얀 간호사 가운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세훈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 어머니와 한 남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남자는 의사 가운을 입고 있었고 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둘 다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준호와 설아, 1999년 봄. 세훈은 그 이름을 입 밖으로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준호. 어머니가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이름이었습니다. 세훈은 아버지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언제나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세훈아, 아빠는 좋은 사람이었어. 하지만 이제는 없어. 그것만 알면 돼. 그리고 어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사진, 갓 태어난 아기 2명이 나란히 누워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똑같이 생긴 아기들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준성이와 세훈이 태어난 지 하루째. 세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준성이? 누구지? 그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두 아기는 정말 똑같이 생겼습니다.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하지만 한 아기의 왼쪽 귓불에는 작은 점이 있었습니다. 세훈은 자신의 왼쪽 귓불을 만졌습니다. 그곳에도 똑같은 점이 있었습니다. 그럼 나는 세훈이고 다른 아기는? 그 순간 세훈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뒤틀렸습니다. 알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리움인지 상실인지 아니면 분노인지. 세훈은 녹음기를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 이것을 꼭 지켜달라고 했습니다. 세훈아, 이건 내가 25이 넘으면 들어야 해. 그 전엔 절대 안 돼. 약속해. 왜요, 엄마? 왜냐하면 그때가 되면 너는 준비가 되어 있을 거야.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하지만 세훈은 아직 듣지 않았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을지. 어머니의 목소리를 다시 듣는 것도 두려웠고 그 안에 담긴 진실을 마주하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세훈은 녹음기를 상자에 다시 넣고 천천히 뚜껑을 닫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그날 밤 그는 녹음기를 손에 쥔 채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자신과 똑같이 생긴 누군가를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웃고 있었고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훈이 손을 뻗으려 하자 그 사람은 사라졌습니다. 같은 시각 우성 메디컬 본사 꼭대기층 이사장실. 이도현은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눈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그 속에는 젊은 남자와 여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이준호와 김설아였습니다. 설아, 당신이 정말 살아 있었던 거야? 이도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20년 전 그는 며느리를 잃었습니다. 아니, 잃었다고 믿었습니다. 아들의 죽음 이후 설아는 사라졌습니다.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고 그는 아내 한미정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설아가 도망갔어요. 아이 하나만 데리고 사라졌어요. 찾을 수 없어요. 이도현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며느리가 범죄자였다는 것도 그녀가 병원을 배신했다는 것도 모두 믿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이름을 다시 들었을 때 그는 알았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김설아 돌아가셨습니다. 그 청년의 말이 그의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의 얼굴이 자꾸만 겹쳤습니다. 죽은 아들의 얼굴과. 준호야, 내가 살아 돌아온 거니? 아니, 그럴 리 없었습니다. 아들은 죽었습니다. 그의 시신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장례를 치렀습니다. 무덤에 묻었습니다. 하지만 그 청년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이도현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최 비서. 네, 이사장님. 강세훈이라는 신입 간호사 신원 조사 좀 해줘. 모든 것을. 출생 기록부터 학력, 경력, 가족관계 전부. 알겠습니다. 특별히 주의해서 볼 부분이 있습니까? 이도현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 어머니 김설아에 대해서도 조사해줘. 20년 전 이 병원에 근무했던 김설아. 최 비서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이사장님, 그 이름은? 알아. 알고 있어. 그래서 더 조사해야 해. 알겠습니다. 최 비서가 나간 후 이도현은 다시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사진 속 며느리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오늘 본 청년의 눈빛과 묘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설아, 미안해. 내가 당신을 지켜주지 못했어. 그날 밤 이도현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우성 메디컬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고급 주택가. 한 남자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준성, 27. 우성 메디컬 기획이사이자 이도현의 손자였습니다.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복도에서 스쳐 지나간 그 사람. 면접을 보러 온 신입 간호사. 그 사람의 얼굴이 자꾸만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준성은 자리에서 일어나 거울 앞에 섰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정돈된 이목구비, 날카로운 눈매, 단단한 턱선. 그리고 그는 기억했습니다. 오늘 본 그 사람의 얼굴을. 똑같았습니다. 너무나 똑같았습니다. 대체 누구지? 준성은 서재로 가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어릴 적 사진들이 담긴 앨범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돌잔치 사진, 유치원 입학 사진, 초등학교 운동회 사진. 모든 사진 속에서 그는 혼자였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장의 사진이 그의 손을 멈추게 했습니다. 생후 한개월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아기 2명이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준성은 숨을 멈췄습니다. 이게 뭐지? 그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두 아기는 똑같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한 아기의 왼쪽 귓불에는 작은 점이 있었습니다. 준성은 거울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왼쪽 귓불에는 점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혹시 나한테 형제가? 아니, 그럴 리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언제나 말했습니다. 준성아, 너는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야. 유일한 후계자야. 하지만 이 사진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준성은 사진을 들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거실에는 할머니 한미정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와인을 마시며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왜 준성아? 안 자고? 이 사진 이게 뭐예요? 준성은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미정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와인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디서 찾았니? 제 앨범에 있었어요. 이 아기들 누구예요? 하나는 저인 것 같은데 다른 하나는? 미정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알 필요 없는 일이야. 할머니, 혹시 저한테 형제가? 없어. 미정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준성은 움찔했습니다. 너는 외동이야. 이 집안의 유일한 후계자야. 그 사진은 잘못 찍힌 거야. 그냥 버려. 하지만 버리라니까. 미정은 사진을 낚아채서 찢어버렸습니다. 사진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준성은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대체 무슨 일이? 방으로 가.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하잖니. 준성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았습니다. 할머니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준성도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 세훈과 이도현과 준성은 같은 밤하늘 아래에서 서로 다른 진실을 향해 조금씩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우성 메디컬 본사 1층 로비. 세훈은 다른 신입 간호사들과 함께 오리엔테이션을 위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손을 비비고 누군가는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잠시 후 교육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주세요. 인사팀 직원의 안내에 따라 신입 간호사들이 엘리베이터 앞으로 모였습니다. 세훈도 그 안에 섞여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 깔끔하게 빗은 머리, 차가운 눈빛. 그는 서류를 보고 있었지만 문이 열리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이 세훈과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얼어붙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입에서 작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쌍둥이인가? 완전 똑같은데? 거울 보는 것 같아. 세훈은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눈앞의 남자는 자신과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눈, 코, 입, 턱선, 이마 모든 것이 똑같았습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준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서류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눈앞의 청년은 어젯밤 자신이 거울에서 본 바로 그 얼굴이었습니다. 당신은? 준성이 입을 열려는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황급히 문을 잡았고 신입 간호사들이 우르르 탑승했습니다. 세훈도 그 속에 밀려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은 좁았습니다. 세훈과 준성은 1미터도 안 되는 거리에서 서로를 마주 보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정말 쌍둥이 아니에요? 근데 한 명은 신입 간호사고 한 명은 정장 입은 걸 보니 직급이 다른가? 아, 저분 이준성 기획이사님 아니에요? 이 사장님 손자. 그 말에 분위기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준성을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재벌가의 후계자. 함부로 쳐다볼 수 없는 사람.
하지만 준성은 세훈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세훈도 준성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 속에는 같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엘리베이터가 12층에 도착했습니다. 신입 간호사들이 내렸고 세훈도 따라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돌려 준성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았습니다. 준성도 그를 보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세훈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강세훈 씨 괜찮아요? 인사팀 직원이 물었습니다. 세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어젯밤 본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똑같이 생긴 두 아기. 준성이와 세훈이. 혹시 저 사람이. 세훈은 생각을 멈췄습니다. 아니, 그럴 리 없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교육장에 들어갔지만 세훈은 아무것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강사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화면의 글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그 남자의 얼굴만 맴돌았습니다. 같은 시각 이사장실. 준성은 할아버지 이도현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도현은 서류를 보고 있었지만 손자가 들어오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성아, 무슨 일이니? 준성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엘리베이터에서 이상한 사람을 봤어요. 이상한 사람? 저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요. 신입 간호사인 것 같던데. 이도현의 손이 멈췄습니다. 펜이 서류 위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뭐라고? 저도 놀랐어요. 처음엔 거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사람이더라고요. 주변 사람들도 다 놀랐어요. 이도현은 천천히 안경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준성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람 이름 혹시 아니? 글쎄요, 못 물어봤어요. 근데 왜요? 이도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서를 불렀습니다. 최 비서, 내가 부탁한 조사 결과 나왔나? 네, 이사장님. 지금 가져오겠습니다. 잠시 후 최 비서가 두꺼운 파일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이도현은 그것을 받아 천천히 펼쳤습니다. 강세훈, 1997년 12월 15일생. 어머니 김설아, 2023년 사망. 아버지 미상. 이도현의 손이 떨렸습니다. 출생 기록은 서울 우성 메디컬 산부인과에서 출생했습니다. 쌍둥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형제에 대한 기록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쌍둥이. 이도현은 준성을 보았습니다. 준성도 할아버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이도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20년 동안 묻어두었던 진실이 지금 수면 위로 떠오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준성아, 내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다. 뭔데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어. 할아버지, 대체 무슨 일인데요? 저 사람이 누구예요? 왜 저랑 똑같이 생겼어요? 이도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최 비서, DNA 검사 준비해줘. 네. DNA 검사요? 강세훈과 이준성의 DNA를 비교해봐야 해. 준성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할아버지, 그게 무슨... 조용히 해. 일단 결과를 봐야 해. 준성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서는 무언가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두려움, 기대, 분노, 그리움. 알 수 없는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세훈은 정기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신입 직원 전원이 받아야 하는 검사였습니다. 혈액 검사, 소변 검사, X-레이 모든 것이 진행되었습니다. 강세훈 씨, 혈액 검사 받으러 오세요.
세훈은 검사실로 들어가 팔을 내밀었습니다. 간호사가 주사기를 꽂았고 빨간 피가 튜브 안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세훈은 검사실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혈액 샘플이 단순한 건강검진용이 아니라는 것을. 그날 밤 이도현은 혼자 집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두 장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20년 전 갓 태어난 쌍둥이 사진. 하나는 오늘 비서가 몰래 찍은 세훈의 사진. 이도현은 두 사진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았습니다. 준호야, 내 아들들이 돌아왔구나.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3일 후 이도현의 집무실. 최 비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사장님,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도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지난 사흘 동안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흔적이었습니다. 들어와. 최 비서가 들어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도현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았습니다. 봉투를 뜯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서류를 펼쳤습니다. DNA 일치율 99.99%. 강세훈과 이준성은 일란성 쌍둥이로 확인됨. 이도현은 서류를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사장님, 나가줘, 최 비서. 혼자 있고 싶어. 하지만 나가달라고. 최 비서가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문이 닫히자 이도현은 주저앉았습니다. 책상에 이마를 대고 그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미안해, 준호야. 미안해. 내가 내 아들들을 지켜주지 못했어. 20년 동안 감춰졌던 진실이었습니다. 그의 손자 준성에게는 쌍둥이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는 20년 동안 어머니와 함께 가난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설아, 당신은 어떻게 살았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도현은 오래된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20년 전 아들이 죽고 며느리가 사라진 그날. 아내 한미정이 말했습니다. 설아가 범죄자예요. 병원 약품을 횡령했어요. 증거가 다 있어요. 말도 안 돼. 설아는 그런 애가 아니야. 증거를 보세요. 서류에 서명이 있고 CCTV에도 찍혔어요. 이도현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 속에서 그는 판단력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의심했습니다. 설아를 찾아. 경찰에 신고해. 하지만 설아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아기 하나도 함께. 한미정이 말했습니다. 설아가 아기 하나를 데리고 도망갔어요. 이 아이만 남았어요. 그때 이도현은 물어봤어야 했습니다. 왜 하나만 데려갔을까? 왜 둘 다 데려가지 않았을까? 하지만 그는 묻지 않았습니다. 슬픔과 분노 속에서 그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년이 지나서야 그는 진실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이도현은 비서를 다시 불렀습니다. 최 비서. 네, 이사장님. 20년 전 약품 횡령 사건 모든 기록을 다시 찾아봐. 당시 조사 서류, CCTV 기록, 증인 진술서 모든 것을. 알겠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기록이라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상관없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찾아내. 알겠습니다. 최 비서가 나간 후 이도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회색빛이었습니다. 설아, 당신은 억울했겠구나. 누명을 썼구나. 같은 시각 다른 곳에서 한미정은 자신의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와인을 마시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최근 며칠 남편 이도현의 행동이 이상했습니다.
밤마다 집무실에 틀어박혀 있었고 비서와 무언가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녀는 우연히 들었습니다. 이도현이 전화로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를. DNA 검사 결과를 절대 외부에 유출하지 마. 그리고 20년 전 사건 기록을 찾아봐. 미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설마 알아낸 걸까? 그녀는 급히 자신의 핸드폰을 들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긴급 상황이야. 지금 당장 만나야 해. 30분 후 미정은 조용한 카페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20년 전 병원의 약재과 과장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갑자기 부르셨습니까, 사모님? 20년 전 그 일 혹시 기록이 남아있나? 남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다 폐기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다 없어. 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서류도 CCTV도 모든 증거를 다 없앴습니다. 미정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됐어.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당분간 조심해. 누가 물어봐도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 알겠습니다. 남자가 나간 후 미정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설아, 넌 이미 죽었어. 그리고 내 아들도 이 집안에 발붙일 수 없어. 절대로.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미 진실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날 저녁 세우는 교육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친 몸으로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그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준성. 자신과 똑같이 생긴 남자. 세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유품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녹음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이제 들어야 할 때인가.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지직 소음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세훈아, 이 녹음을 듣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세상에 없겠지. 미안해, 아들. 세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숨긴 게 있어. 너한테는 형이 있어. 쌍둥이 형. 세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형의 이름은 이준성이야. 너희는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헤어졌어. 엄마가 너밖에 데리고 오지 못했어. 녹음 속에서 어머니는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비겁한 사람이야. 2 아들을 다 지키지 못했어. 하나는 재벌가에 남겨두고 하나만 데리고 도망쳤어. 미안해, 세훈아. 엄마는 죄인이야. 하지만 알아줘. 엄마는 너희 둘 다 사랑했어. 매일 밤 내 형을 생각하며 울었어. 그리고 세훈아, 엄마는 누명을 썼어. 약품 횡령 같은 거 안 했어. 누군가 엄마를 모함했어. 누군지는 말 안 할게. 내가 알면 내가 힘들어질까 봐. 하지만 언젠가 진실은 밝혀질 거야. 그때 내가 내 형을 만나게 될 거야. 부탁이야, 세훈아. 형을 미워하지 마. 형은 아무 잘못도 없어.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형한테 말해줘. 엄마가 매일 형을 그리워했다고. 형을 사랑했다고. 세훈아, 사랑해. 엄마의 자랑스러운 아들아. 행복하게 살아줘. 그게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야. 녹음이 끝났습니다. 세훈은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20년 동안 알지 못했던 진실이 지금 그의 가슴을 찢고 있었습니다. 형, 나한테 형이 있었어. 그는 오늘 본 그 남자를 떠올렸습니다. 이준성. 차가운 눈빛, 정장, 당당한 걸음걸이. 그 사람이 내 형이었구나. 세훈은 녹음기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그 같은 밤 준성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준성아, 내일 아침 일찍 내 방으로 와. 내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다. 무슨 일인데요, 할아버지? 내일 얘기하마. 전화가 끊겼습니다. 준성은 불안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지?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느꼈습니다. 내일 모든 것이 바뀔 거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이도현의 집무실. 준성이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이도현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평소보다 훨씬 작아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오셨습니다. 이도현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밤새 늙은 것 같았습니다. 앉아라, 준성아. 준성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이도현은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준성아, 할아버지가 너한테 숨긴 게 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도현은 책상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DNA 검사 결과서였습니다. 이걸 먼저 봐라. 준성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DNA 일치율 99.99% 일란성 쌍둥이.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강세훈, 너도 엘리베이터에서 봤지? 그 청년. 네, 그런데 그는 내 쌍둥이 동생이다. 준성은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종이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말도 안 돼요. 저는 외동입니다.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거짓말을 한 거다. 아니, 나는 몰랐다. 내 할머니만 알고 있었지. 이도현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20년 전의 이야기를. 준호와 설아의 사랑. 쌍둥이의 탄생. 그리고 비극. 내 아버지 준호는 설아를 사랑했다. 하지만 내 할머니는 반대했지. 신분 차이 때문에. 그래서 준호가 교통사고로 죽고 설아는 쌍둥이를 낳았다. 너와 세훈이를. 준성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후 병원에서 약품 횡령 사건이 터졌다. 모든 증거가 설아를 가리켰지. 나는 그걸 믿었다. 며느리를 의심했다. 그리고 설아는 사라졌다. 아기 하나만 데리고, 세훈이를 데리고. 준성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저는 왜 남았습니까? 내 할머니가 너를 키우겠다고 했다. 재단의 후계자로 만들겠다고. 동생은요? 세훈이는요? 이도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는 찾지 않았다. 아니, 찾지 못했다. 설아가 완전히 사라져버렸으니까. 그럼 세훈이는 20년 동안 어머니랑 단둘이. 그렇다. 가난하게 살았을 거다. 내가 이 집에서 풍족하게 자랄 때 세훈이는. 준성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왜요? 왜 찾지 않으셨어요? 왜 저만 여기 두고 동생은 버리셨어요? 미안하다, 준성아. 할아버지가 잘못했다. 미안하다고요? 미안하다는 말로 끝나는 겁니까? 준성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외로웠어요. 친구도 없고 부모도 없고 할머니는 차갑고 할아버지는 바쁘시고. 준성아. 근데 알고 보니 제게는 쌍둥이 동생이 있었다고요? 20년 동안 제 옆에 있어야 할 사람이 있었다고요? 준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왜 숨기셨어요? 이도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손자 앞에서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준성은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저 나가봐야겠어요. 생각 좀 할게요. 준성아, 기다려. 하지만 준성은 돌아보지 않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준성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렀습니다. 동생, 나한테 동생이 있었어. 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비를 가로질러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누군가와 부딪혔습니다. 죄송합니다.
상대방의 목소리였습니다. 준성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훈과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얼어붙었습니다. 세훈도 지금 막 출근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도 간밤에 어머니의 녹음을 듣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똑같은 얼굴, 똑같은 키, 똑같은 체격. 하지만 두 사람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준성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있었고 세훈의 눈에는 두려움과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준성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강세훈입니까? 세훈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준성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로비는 시끄러웠지만 두 사람에게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혹시, 세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당신도 어젯밤에 뭔가 알게 됐습니까? 준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게 됐습니다. 당신이 제 쌍둥이 동생이라는 걸. 세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형님. 그 한마디에 준성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20년 동안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형. 누군가 자신을 형이라고 부르는 것. 저는 준성도 울먹였습니다. 저도 어젯밤에 알았습니다. 당신이 있다는 걸. 두 사람은 로비 한가운데서 서로를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보았지만 두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준성이 말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편하게 자랄 때 당신은. 아니에요. 세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님 잘못이 아니에요. 형님도 피해자예요. 하지만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형을 미워하지 말라고. 형은 아무 잘못도 없다고. 준성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세훈을 껴안았습니다. 세훈도 형을 껴안았습니다. 두 형제는 로비 한가운데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를 안았습니다. 그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한미정이 내렸습니다. 그녀는 그 장면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저게 무슨... 미정은 황급히 두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준성아, 지금 뭐 하는 거니? 준성은 할머니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할머니, 이분은 제 동생입니다. 강세훈. 미정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할머니도 알고 계셨죠? 제게 쌍둥이 동생이 있다는 걸. 20년 동안 숨기셨죠? 준성아, 그건. 왜요? 왜 숨기셨어요? 왜 동생을 버리셨어요? 미정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세훈을 쳐다보았습니다. 세훈은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김설아의 아들. 네, 맞습니다. 세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김설아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준성의 쌍둥이 동생입니다. 미정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안 돼, 이럴 수가 없어. 왜요? 준성이 물었습니다. 왜 안 됩니까? 왜 제 동생이 여기 있으면 안 됩니까? 준성아, 너는 몰라. 그 여자가 설아가 뭘 했는지. 알아요. 준성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할아버지한테 다 들었어요. 어머니가 누명을 썼다는 것도 할머니가 그걸 조작했다는 것도. 미정은 비틀거렸습니다. 뭐라고? 이도현이 그런 말을. 할아버지가 조사하셨어요. 20년 전 사건을 다시 조사하셨어요. 그리고 알아내셨어요. 모든 게 할머니의 계획이었다는 걸. 미정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야, 나는 그냥 우리 집안을 지키려고. 누구를 위해서요? 세훈이 물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모함하고 제 형을 외롭게 키우고 저를 버린 게 누구를 위한 겁니까? 미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바닥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도현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그는 로비의 소란을 듣고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그리고 그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아내. 서로 껴안고 있는 두 손자. 이도현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준성아, 세훈아. 두 형제는 할아버지를 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이도현은 세훈에게 다가가 그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세훈아, 정말 오랜만이구나. 마지막으로 본 게 생후 3개월 때였는데. 할아버지. 나는 내 할아버지다. 이도현이다. 세훈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할아버지. 이도현은 두 손자를 양쪽으로 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애들아. 할아버지가 너희를 지켜주지 못했다. 미안하다. 세 사람은 로비 한가운데서 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멈춰서서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닦았고 누군가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은 한미정은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처음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이도현의 집무실. 세 사람 이도현, 준성, 세훈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한미정도 구석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걸 말할 때가 됐다. 이도현이 입을 열었습니다. 20년 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세훈이가 이 집을 떠나야 했는지, 그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준호와 설아의 사랑, 미정의 반대, 준호의 죽음, 그리고 약품 횡령 사건. 그 사건은 조작된 거였다. 내 할머니가 만든 거짓이었다. 준성과 세훈은 미정을 쳐다보았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세훈이 물었습니다. 왜 우리 어머니를 그렇게 하신 겁니까? 미정은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내 아들을 잃었어. 준호를, 내 유일한 아들을 잃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가 났어. 설아 때문이라고 생각했어. 설아가 없었다면 준호는 그날 밤 병원에 있지 않았을 거야.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 거야. 그건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세훈이 말했습니다. 사고는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알아. 머리로는 알아. 하지만 마음은 설아를 용서할 수 없었어. 미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설아를 쫓아내고 싶었어. 이 집에서, 이 가문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하고 싶었어. 그래서 어머니를 범죄자로 만드신 거군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20년 동안 그 누명을 안고 사셨어요. 가난하게, 외롭게, 슬프게 사셨어요. 알아. 어머니는 돌아가시면서도 할머니를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저한테 형을 미워하지 말라고, 할아버지를 미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세훈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어머니를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미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울 뿐이었습니다. 준성은 세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훈아, 진정해. 형님. 나도 화나. 나도 할머니가 용서 안 돼.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함께 있는 게 중요해. 준성은 세훈을 껴안았습니다. 20년 동안 헤어져 있었잖아. 이제 더 이상 떨어지지 말자. 세훈은 형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이도현은 그 장면을 보며 자신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훈아, 할아버지도 미안하다. 할아버지도 너를 찾지 않았어. 설아를 의심했어. 용서해다오.
할아버지, 이제부터라도 할아버지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이 집의 손자야. 준성이의 동생이야. 세우는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그를 껴안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세 사람은 한참 동안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구석에 앉아있던 미정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도현은 세훈에게 말했습니다. 세훈아, 오늘부터 이 집에서 살자. 내 방을 준비할게. 하지만 우리는 가족이야. 가족은 함께 살아야지. 준성도 말했습니다. 세훈아, 우리 같이 살자. 20년 동안 못 같이 살았으니까 이제부터는 매일 같이 있자. 세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형님. 그날 밤 준성과 세훈은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20년 동안의 이야기를. 준성은 자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세훈은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친구가 없었어. 다들 내 재산만 보고 내 신분만 봤어. 진짜 나를 봐주는 사람이 없었어. 저도 외로웠어요. 어머니 외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학교에서도 왕따 당하고 가난하다고 놀림받고. 미안해, 세훈아. 아니에요, 형님. 형님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도 미안해. 나는 여기서 편하게 살고 너는 고생하고. 세훈은 형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됐어요. 우리 이제 같이 있잖아요. 준성은 동생을 껴안았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같이 살자. 영원히.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밝은 보름달이었습니다. 두 형제는 창가에 나란히 서서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형님. 응? 저 형님 있어서 행복해요. 준성은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동생 있어서 행복해.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같은 얼굴, 같은 미소. 마침내 20년 만에 두 형제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세훈은 이도현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준성의 방 옆에 있는 넓은 방이 그의 방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살던 좁은 반지하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하지만 세훈은 그 넓은 방이 낯설었습니다. 너무 깨끗하고 너무 조용했습니다. 적응하기 힘들지? 준성이 방에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조금요. 너무 달라서.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 거야. 준성은 동생 옆에 앉았습니다. 세훈아, 내일 할머니가 너한테 사과하고 싶대. 세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할머니가요? 응. 며칠 동안 방에만 계셨는데 오늘 아침에 할아버지한테 부탁하셨대. 세훈이한테 사과할 기회를 달라고. 저는 안 만나도 돼. 내가 원하지 않으면. 세훈은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나볼게요. 어머니라면 그러셨을 것 같아요. 다음 날 오후 거실. 한미정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난 일주일 동안 많이 야위었습니다. 머리카락도 허옇게 새었고 얼굴은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세훈이 들어오자 미정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세훈아. 세훈은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미정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준성이 황급히 말렸지만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준성아. 나는 이래야 해. 그녀는 세훈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세훈아, 할머니가 미안하다. 너한테, 내 어머니한테 정말 미안하다. 세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잘못했다. 설아를 모함하고 너를 버리고 준성이를 외롭게 키우고 모두 할머니 잘못이다. 미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변명하고 싶지 않아. 내가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어. 나는 죄인이야. 할머니, 너한테 빌고 싶어. 용서해달라고. 하지만 나도 알아.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
세훈은 한참 동안 할머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분노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연민도 있었습니다. 할머니. 세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할머니를 용서하기 힘들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알아요. 저를 키우시면서 얼마나 많이 우셨는지 알아요. 미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할머니를 원망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어머니는 선한 분이셨어요. 설아는 정말 좋은 아이였지. 그래서 저도 어머니처럼 하고 싶어요. 할머니를 용서하고 싶어요. 미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이니? 네,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요. 지금 당장은 힘들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진심으로 할머니를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훈은 할머니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일어나세요, 할머니. 미정은 세훈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세훈을 껴안았습니다. 고맙다, 세훈아. 정말 고맙다. 준성도 다가와 두 사람을 껴안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우리 이제부터 잘 지내요. 미정은 두 손자를 안고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도현이 모두를 식탁에 모았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진짜 가족으로 시작하는 거다. 그는 세훈을 보았습니다. 세훈아, 너는 이제 이 집의 정식 손자다. 그리고 우성 메디컬의 후계자 중 한 명이다. 할아버지, 준성이와 함께 이 병원을 이끌어 가거라. 너희 아버지 준호가 꿈꿨던 병원을 만들어라. 준성이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같이 하자, 세훈아. 네, 형님. 이도현은 미정도 보았습니다. 여보, 당신도 이제 달라져야 해. 알아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재단 이사직에서 물러나겠어요. 그리고 병원 개혁을 지원하겠어요. 20년 전 제가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겠어요. 고맙소.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네 사람이 함께하는 식사였습니다. 어색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세훈은 형 옆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먹던 식사와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세훈아, 반찬 더 먹어. 준성이 동생 그릇에 반찬을 올려주었습니다. 고마워요, 형님. 우리 사이에 고맙다는 말이 어딨어. 두 형제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이도현과 미정도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마침내 이 집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식사 후 이도현은 세훈과 준성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애들아, 너희 아버지 이야기를 해주고 싶구나. 이도현은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준호의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착한 아이였다. 의사가 되어서 사람들을 돕고 싶어 했지. 할아버지. 그리고 설아를 정말 사랑했다.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했을 정도로. 이도현은 한 사진을 꺼냈습니다. 준호와 설아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너희 부모님은 정말 행복해 보였다. 이 사진을 찍던 날이 기억나는구나. 세훈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젊은 모습이었습니다. 세훈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행복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웃으셨구나. 준성도 사진을 보았습니다. 우리 부모님 정말 좋은 분들이셨네요. 그래, 정말 좋은 사람들이었지. 하지만 할아버지가 지켜주지 못했다. 이도현은 두 손자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너희만큼은 지켜주고 싶다. 너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할아버지, 저희는 이미 행복해요. 세훈이 말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형이 있으니까요. 준성이 동생을 껴안았습니다. 나도 행복해. 동생이 있어서. 이도현은 두 손자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야, 내 아들들이 이렇게 자랐단다. 자랑스럽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우성 메디컬은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도현은 20년 전 약품 횡령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김설아의 누명을 벗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병원 내부의 비리를 전면 정리했습니다. 한미정은 약속대로 재단 이사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김설아의 묘소를 찾아 용서를 빌었습니다. 설아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좋은 며느리였는데 내가 못됐어. 묘비 앞에 무릎 꿇고 미정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세훈과 준성도 어머니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어머니, 저 세훈이에요. 형이랑 같이 왔어요. 세훈은 묘비에 손을 얹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행복해요. 형도 만났고 할아버지도 만났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형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랑하게 됐어요. 준성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준성이에요. 뵙지 못해서 죄송해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인사드리고 싶어요. 세훈이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동생으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형제는 어머니 묘소 앞에서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제 같이 살게요. 평생 같이 있을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우성 메디컬. 세훈과 준성은 처음으로 함께 출근했습니다. 세훈은 간호사로, 준성은 기획이사로. 형님, 같이 가요. 그래, 가자.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직원들이 힐끗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와, 진짜 똑같네. 쌍둥이래. 20년 만에 만났대. 진짜? 대박이다. 하지만 세훈과 준성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점심시간 두 사람은 함께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세훈아, 음식 어때? 맛있어요, 형님. 형님은요? 나도 맛있어. 다른 직원이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이사님, 동생분이랑 정말 사이 좋으시네요. 준성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20년 동안 못 붙어 있었으니까요. 이제부터는 매일 같이 있으려고요. 퇴근 후 두 사람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네 사람이 다시 모였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제가 첫 환자를 담당했어요. 세훈이 신나게 말했습니다. 그래? 어땠니? 처음엔 떨렸는데 환자분이 친절하셔서 괜찮았어요. 잘했다, 세훈아. 준성이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동생 장하다. 형님도 오늘 회의에서 발표 잘하셨대요. 누가 그랬어? 비서님이 그러시던데요. 가족들은 웃었습니다. 식사 후 이도현은 두 손자를 불렀습니다. 애들아, 할아버지가 줄 게 있다. 그는 두 개의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건 너희 아버지 준호의 유품이다. 세훈과 준성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시계가 들어 있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의대 졸업할 때 할아버지가 선물한 거다. 이제 너희가 가져라. 할아버지, 너희 아버지는 의사로서 사람으로서 훌륭한 사람이었다. 너희도 그렇게 살아주길 바란다. 세훈과 준성은 시계를 차고 할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그날 밤 준성과 세훈은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흐르는 차들, 살아 숨쉬는 도시. 예쁘다. 세훈이 말했습니다. 그치? 나 어렸을 때 자주 여기 올라왔어. 혼자.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세훈이 형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둘이잖아요. 준성은 동생을 껴안았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둘이야. 영원히. 두 사람은 옥상 난간에 기대어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반짝였습니다. 형님. 응? 행복해요. 나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세훈아. 네.
고마워. 내 동생으로 태어나줘서. 저도 고마워요. 형님 동생으로 태어나서.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완전했습니다. 20년 동안 떨어져 있던 두 조각이 마침내 하나가 된 것입니다. 1년 후, 우성 메디컬 본관 앞 새로운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이준호와 김설아의 동상이었습니다. 제막식 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직원들, 환자들, 지역 주민들. 이도현이 단상에 올라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진실을 기리는 자리입니다. 20년 전 누명을 쓰고 쫓겨난 며느리 김설아. 그리고 그녀를 사랑했던 제 아들 이준호. 이 두 사람을 기리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김설아는 좋은 간호사였고 좋은 어머니였고 좋은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이 동상은 그녀에 대한 사과이자 추모입니다. 세훈과 준성이 단상에 올라왔습니다. 저는 이준성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제 쌍둥이 동생 강세훈입니다.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저희는 20년 동안 헤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1년 전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준성은 동생을 보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를 사랑하셨습니다. 저희 둘 딸을. 세훈이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저희 이제 행복합니다. 형이랑 같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살아서 행복합니다. 세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준성이 동생을 껴안았습니다. 두 형제는 단상에서 사람들 앞에서 울었습니다. 사람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제막이 되었습니다. 천이 벗겨지고 동상이 드러났습니다. 젊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준호와 설아였습니다. 세훈과 준성은 동상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네 사람은 다시 식탁에 모였습니다. 오늘 수고 많았다, 애들아. 이도현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당연한 일이에요. 한미정도 말했습니다. 세훈아, 준성아 정말 자랑스럽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따뜻한 밥, 맛있는 반찬, 그리고 가족. 세훈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형, 할아버지, 할머니. 그의 가족이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세훈아, 왜 그래? 준성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행복해서요. 나도. 형과 동생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식사 후 두 사람은 다시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이제 그들의 일상이 된 시간이었습니다. 낡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두 사람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형님. 응? 우리 영원히 같이 있을 거죠? 당연하지. 영원히. 세훈은 형에게 기댔습니다. 좋아요. 준성은 동생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앉아 별을 보았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그중 가장 밝은 두 별이 나란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준호와 설아가 하늘에서 두 아들을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형님. 응? 우린 이제 가족입니다. 준성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우린 이제 가족이야. 영원한 가족. 바람이 다시 한번 불었습니다. 두 형제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같은 얼굴, 같은 마음, 같은 미래. 20년 동안 헤어져 있었지만 이제 그들은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알았습니다. 사랑은 시간도 거리도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가족은 영원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은 행복했습니다.